안녕하세요. 옆집 의사 김인규입니다. 오늘은 어깨 통증,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이 회전근개 파열은 아마 병원에 어깨 아파서 오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수술을 해라, 어떤 데는 주사를 맞아라, 어떤 데는 이제 물리치료를 해라.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회전근개 파열이란 무엇인가요? 이 회전근개는 저는 이제 오십견 얘기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어깨뼈, 상완골에 붙는 이 네 개의 힘줄을 이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. 맨 위에 붙는 게 이제 극상근, 안쪽에 있는 게 견갑하근, 뒤쪽에 있는 게 극하근, 아래쪽에 있는 걸 송원근이라고 합니다. 이 중에서 흔히 병원에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극상근이 파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찢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쳐서도 생길 수 있지만은 제일 흔한 원인은 이제 많이 써서 옷이 많이 써서 닳듯이 이 회전근개가 닳아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회전근개가 찢어지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?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팔을 어깨 위로 올렸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데, 일단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특정한 강도에서 팔을 이렇게 뒤로 제낀다든지 여기 60도에서 90도 사이로 올릴 때 어깨가 이제 통증이 느껴지면 회전근개가 손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저녁에 잘 때도 아프고 이렇게 돌아 누울 때도 아프게 됩니다.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오십견이나 석회성 관염 또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런 어깨가 통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초음파나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회전근개 파열의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? 이 회전근개 파열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또 분류 방법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. 제일 먼저 어깨 힘줄이 일부가 찢어지느냐 전체가 다 찢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부분 파열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. 이 겉에 점액낭 쪽 그쪽에 찢어진 거를 이제 점액낭 측 파열이라고 그러고, 힘줄 내에 찢어진 거를 이제 힘줄 내 파열이라고 그러고, 반대로 이제 뼈에 붙어 있는 이 관절 쪽에 붙어 있는 부위가 파열되면 이제 관절 측 파열이 되게 되겠습니다. 요즘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흔한 게 이제 관절 측 파열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찢어진 크기에 따라서 소, 중, 대, 또 광범위로 나눌 수 있는데, 보통 1cm 이상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저절로 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? 이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의 목표는 이 회전근개가 파열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. 아프면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수술을 하든지 주사치료를 하든지 먹는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 수술하는 경우는 전층 파열이거나 또는 50% 이상의 부분 파열이면서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고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저절로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걸로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수술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이 50% 미만의 이제 부분 파열인 경우인데, 솔직히 이런 환자분이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왔을 때 제일 애매하기도 해요. 환자분은 찢어진 거는 많이 찢어졌는데 통증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, 반대로 찢어진 거는 되게 조금 찢어졌는데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일단 50% 미만인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보존 쪽 치료를 먼저 해봅니다. 첫 번째로는 진통소염제 같은 약이나 그 다음에 물리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주사치료, DNA 주사나 프로로셀레브 같은 인대 강화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체해 충격파, 염증을 감소시켜주고 또 혈관을 확장시켜줘서 그 부위의 재생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네 번째로 회전근개 강화 운동,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꾸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거나 어깨가 더 심하게 아픈 경우에는,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쪽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저절로 잘 낫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일단 4분의 1 정도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진료본 이 많은 이 부분 파열 환자분들은 대부분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나 한번 심한 경우에는 이제 주사치료를 해서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일단 부분 파열이 있다고 하면 먼저 수술보다는 이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, 그리고 먼저 그 회전근개 강화 운동,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먼저 해보시고, 그래도 만약에 통증이 계속 될 경우에는 그때는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,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랬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옆집 의사 김인규입니다.